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통영과 거제, 고성 지역의 거점 공공병원인 통영적십자병원의 신축 이전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2,500억 원의 국비 지원 방침이 정해졌지만 이전 예정지를 놓고 통영시와 병원 측이 이견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5년 문을 연 통영적십자병원입니다. 70년 가까이 한자리에서 증축의 증축을 거듭해왔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오래되고 병상 수도 90여 개로 많지 않아 오래전부터 신축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통영적십자병원 신축 이전은 보건복지부가 건축비 2,500억 원을, 통영시가 땅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300병상의 16개 진료과, 지역 응급의료센터와 분만센터 등 필수 의료시설을 갖출 수 있습니다. 통영시는 기존 병원에서 700여 미터 떨어진 충렬사 뒤편 부지를 제시했습니다. 경남교육청 소유 땅이 포함돼 행정협의가 쉽고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판단입니다. 원도심 활성화와 그다음에 관내 의료기관의 균형 배치를 좀 하고자 이제 현 적십자병원 그 원도심 쪽으로 이전하고자 한 거고요. 반면 병원 측은 해당 예정지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난색입니다. 주요 도로와 멀고 버스 등 교통편도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영시가 통영적십자병원 신축 이전지로 고른 곳입니다. 좁은 골목이 많은 주택가를 지나야 하는 산비탈입니다. 또 인근 시군 주민의 접근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거제나 고성에서도 사람들이 수월하게 올 수 있는 위치여야지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이전이 추진되는 거창 적십자병원이 의료복지타운 예정지를 이미 확정해 속도를 내는 것과는 대조되는 상황. 통영적십자병원 이전은 내년까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 관계기관의 빠른 협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정부의 글로컬 대학 선정을 위해 국립창원대와 경남도립대 두 곳이 통합을 추진합니다. 창원대를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으로, 도립거창대학과 남해대학은 직업교육 특성화대학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어떤 과제가 있는지 송현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글로컬 대학 선정에 탈락한 창원대. 학령 인구 감소 속에 도립대학 운영이 고민인 경상남도. 창원대와 경상남도가 대학 통합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창원대는 첨단 기술 중심의 과학기술원으로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또 경남도립 거창대와 남해대는 지역에 맞는 산업인력 양성기관으로 집중하는 모델입니다. 주력 산업과 연계된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필요하다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안정적인 인력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봅니다. 두 기관은 올해 글로컬 대학 접수 마감인 3월 말까지 통합 계획안을 마련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10개 대학 중 4개 대학이 대학 간 통합 계획을 제출해 좋은 평가를 받은 것도 이유입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 창원대 내부 반대와 거창과 남해 지역 반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창원대의 경우 인문, 사회, 경영 등 비공과 계열 학사 구조 개편이 불가피해 내부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단대별 의견도 수렴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성원 중에 교직원분들도 있고 학생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 의견 전부 다 수렴해서 또 거창과 남해 군민들을 설득할 기존 도립대학 활용 계획도 필요합니다. 경상남도는 통합안이 도출되는 대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1조 기부왕으로 알려진 고 이종환 회장이 세운 기업 사명산업의 노동자들이 집단 해고 통보를 받으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직원들은 이전 회장의 무리한 기부가 경영부실의 이유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부를 받은 재단 측은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도울 방법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사명산업 직원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2주 전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은 모두 130명. 사측은 다음 달 2일까지
퇴직금 32억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정리 해고 자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창업주의 무리한 기부가 경영 부실과 폐업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입니다. 자산은 우리 노동자들 피땀 흘린 땀방울이라 토사구팽하는 재단은 도의적 책임조차 회피하고 사명은 1조 기부왕으로 잘 알려진 고 이종환 전 회장이 51년 전 설립한 향토기업입니다. 이 전 회장은 2007년 공장 토지와 건물을 모두 기부해 회사가 매년 재단에 임대료를 내고 공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회사가 150억 원 규모 영업 손실을 기록한 해에도 120억 원대 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 회장이 작고한 뒤 건설 경기 불황 속에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고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저희들 금융권 부채 17억을 좀 상환할 채권단 은행에서 채권 압류를 들어오든가.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은 사명산업 폐업이 안타깝다면서도 공익법인의 재산은 법률상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간접 지원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재단 측은 최근 이 전 회장의 마지막 유언에 따라 가족이 재단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정관을 개정해 아들을 이사로 선임했고 이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영남 알프스 8개 봉우리를 모두 오른 뒤 인증을 받는 게 등산객들에게 인기입니다. 인증 메달 등도 지급되는데 완등 경질이 과열되면서 안전사고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며 연간 14만 명의 등산객이 찾는 영남 알프스. 8개 봉우리를 모두 등반하고 인증하면 인증서와 함께 인증 메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달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보니 또 은메달을 저희가 지급을 하면서부터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인증은 매년 1월부터 11월까지 할 수 있지만 이미 많은 등산객이 영남 알프스를 찾았습니다. 저번 주에 고은산 갔는데 줄 서서 완전 인증 한 2시간 기다렸거든요. 인증사 찍기 위해서. 요즘 많이 오면 젊은이들이 더 많이 와요. 지난해에는 1월 한 달간 4,500여 명이 완복 인증을 마쳤습니다. 올해는 벌써 7,000명 가까이 몰렸는데 울주군은 5월 중순쯤 인증 메달이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달은 선착순 3만 명에게만 제공되는데 이 때문에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루 3개 봉까지만 인증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3일 만에 완등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열 경쟁에 지난 28일 산을 내려오던 60대 등산객이 다쳐 헬기로 구조되는 등 산악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주차 문제로 등산로 주변 민원 등까지 이어지면서 월 3개봉 인증 제한 등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년도 사업 추진 전에 많이 의견 주신 부분들을 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은 무리한 등반과 불법 주차 등을 자제해달라는 안내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KBS 창원방송총국이 오는 4월 10일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창원시 성산구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재선의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예비후보입니다. 창원시장과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습니다. 국민의힘 김석기 예비후보입니다. 창원시 제1부시장과 김해시 부시장을 역임했습니다. 국민의힘 배종천 예비후보입니다. 창원시의회 의장과 창원시설공단 상임이사를 지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화 예비후보입니다. 전 창원산업진흥원장, 현 국회 인구위기특별위 자문위원입니다. 정의당 여영국 예비후보입니다. 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정의당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진보당 이영곤 예비후보입니다. 진보당 도당 사무처장을 지냈고 진보당 창원성산 위원장입니다. 지금까지 창원시 성산구 예비후보였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대부분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지금은 곳곳으로 약하게 빗방울만 날리고 있는데요. 이번 비는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는 지면에 닿자마자 얼어붙는 어는 비가 내리면서 오전까지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차량 운행하신다면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등 서행 운전으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정체되면서 현재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공기가 무척 탁한데요. 오늘 우리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공기질 무난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4도, 함안이 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11도, 김해가 14도로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3도, 합천이 4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12도, 사천 1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곳곳으로 약하게 비 소식이 있는 등 당분간 우리 지역은 흐린 하늘에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남해고속도로 하동군 진교면에서 고장난 승용차를 끌고 가던 견인차를 5톤 화물차와 승용차가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고장난 승용차를 타고 있던 50대 2명과 또 다른 승용차를 타고 있던 30대 1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고속도로에서 느리게 달리고 있는 견인차를 다른 운전자가 미처 보지 못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이 어제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화목보일러와 아궁이를 사용하는 안전 취약계층 315세대에 자동 확산 소화기를 보급합니다. 하동군은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세대 증가로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하동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 가운데 24%가 화목보일러와 아궁이에서 발생했습니다. 산청군 보건의료원이 매주 월요일마다 우울증과 수면장애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경상국립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료진이 맡습니다. 또 상담에서는 가정과 직장 내 스트레스 진단도 함께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